자신의 ETF 포트폴리오를 직접 구성하는 이른바 다이렉트 인덱싱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원하는 상품을 스스로 만드는 이른바 DIY 트렌드가 최근에 이제 증권업계로까지 번진 겁니다. 네, 어떻게 만들고 또 가입했을 때 어떤 경쟁력이 있는지 증권부 박혜린 기자와 심층 분석해 보겠습니다. 박 기자, 일단 다이렉트 인덱싱 용어부터가 좀 새로운데 이게 어떤 상품이에요? 네, 투자자가 직접 포트폴리오를 만들어서 일종의 지수처럼 관리하고 투자하는 상품입니다. 인덱스를 추종한다는 점에서 패시브 투자와 비슷하게 보이지만 자신이 설정한 기준에 맞게 리밸런싱까지 이루어진다는 점에선 액티브적인 운용이 가미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다이렉트 인덱싱이라는 용어가 조금 생소하다 보니까 저는 내 손으로 만드는 DIY ETF라고 표현하고 싶은데요. 그게 쉬울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이렇게 또 말로만 들어서는 사실 어떤 방식으로 서비스가 운영되는지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현장에 직접 다녀왔습니다. 함께 보시죠. 평소 관심 있는 테마를 선택하고 꼭 넣고 싶은 특정 개별 종목을 추가합니다. 종목별 비중까지 내 맘대로 조정하면 세상 어디에도 없는 나만의 지수가 탄생하게 됩니다. 6개월 전 내가 이 지수를 만들고 투자했다면 어땠을까? 내가 만든 지수의 과거 수익률도 확인해보고 다른 사람의 수익률과도 겨뤄볼 수 있습니다. NH투자증권의 이 서비스를 내달부터 매매까지 가능하도록 정식 출시할 예정입니다. 최근 ETF 시장은 테마형 ETF로 집중되면서 더 이상 차별화된 상품이 아닌 표준화된 투자 수단으로서 굳어지고 있습니다. 실적 투자 욕구에 초개인화된 맞춤형 투자 방법인 다이렉트 인덱싱은 또 다른 투자 대안이 될 수 있을 거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핀테크 업체 두물머리는 투자 국가부터 개인이 선호하는 투자 전략 기법, 성장성과 거래량 등 다양한 기준에 맞춰 자신의 지수를 설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테일러 서비스를 지난해부터 제공하고 있습니다. 나만의 지수를 만들면 한국투자증권 계좌와 연계해 실제 매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개별 맞춤 운용 상품이 제공되는 건 과거에는 고액 자산가들에게만 사실은 허락됐던 방식이에요. 데이터 기술과 AI의 힘을 이제 받아서 누구나 다 그런 서비스를 누릴 수 있게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ETF의 미래라고 이제 미국에서는 불려지면서 월스트리트 전체에서 이 다이렉트 인덱싱 기술을 선점하기 위한 경쟁 인수전이 지난 2, 3년 동안 펼쳐질 정도로 굉장히 대세가 되고 있습니다. KB와 한화 등 국내 운용사들도 현재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문 펀드 매니저가 아닌 개인 투자자가 직접 종목과 투자 비율을 정해 ETF처럼 투자할 수 있는 다이렉트 인덱싱. 핀테크 업체와 증권사, 자산운용사들은 다이렉트 인덱싱 시장을 미래 먹거리로 삼고 시장 공략에 분주한 모습입니다. 야, 이게 진짜 투자에 자신 있는 분들이라고 하시면 네. 한번 직접 해보는 것도 진짜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이게 뭐 방식은 들어서 이제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데 만약에 이제 제 예산이 한 300만 원이다 이렇게 네. 가정을 하면 뭐 삼성전자의 한 20% 네. 그리고 카카오뱅크의 30% 아니면 뭐 LG생활건강의 50% 이런 네. 식으로 이렇게 그렇게 투자하기를 원하는 모양이네요. 그런가요? 그 종목들을 선호하는 모양입니다. 노코멘트입니다. 네. 그런 식으로 담을 수는 있는데요. 네. 현재 해외 주식 매매의 경우에 소수점 거래를 적용할 수 있어서 더 정교한 한편 국내는 한 주 단위로만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죠. 말씀하셨던 예를 들어 LG생활건강과 같은 이 액면가가 큰 주식은 허들로 작용을 합니다. 다만 연내에는 국내 주식도 소수점 거래가 가능해질 전망이기 때문에 이 점도 추후 보완될 수는 있습니다. 네. 꼭 이 서비스를 활용하지 않더라도 내가 이제 주식창에서 개별 종목들을 이렇게 골라서 따로 투자를 하는 방법도 있을 텐데 네. 이렇게 다이렉트 인덱싱을 하는 거하고 많이 좀 다를까요? 개별 종목을 투자할 때는 사실 어디서 뭐 좋다고 듣거나 아니면 평소 관심 가던 종목을 찾아서 내가 공부해서 선택하는 방식이잖아요. 네. 그런데 투자자들이 이렇게 모든 종목의 정보를 다 알고 고르는 건 어렵잖아요. 그래서 하나하나 또 개별 기업의 재무제표 들여다보는 것도 어렵고요. 그런데 예를 들어 이 두물머리의 테일러 서비스에서 매출 대비 R&D 투자 비율, 또 재고 자산 회전율 등의 탭을 선택을 하면 관련 종목들을 스크리닝해서 제시해 줍니다. 또 주가 변동에 맞춰 투자 비중을 볼 수 있고 3개월 혹은 6개월, 1년 주기로 포트폴리오를 재조정하도록 알려주기도 합니다. 나에게 맞는 종목을 찾는 것을 기본으로 맞춤형 지수를 만들어주는 시스템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쉽겠습니다. 그렇군요. 일단 우리 뭐 증권 업계는 이제 이렇게 시스템을 준비하는 단계인 걸로 보이는데 이게 해외에서는 이미 활발하게 운영이 되고 네, 있던데요. 맞습니다. 우리에게는 생소한 개념이지만 해외에서 이미 빠르게 성장을
등장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ETF의 미래라고까지도 불릴 정도인데요. 미국계 컨설팅 업체 올리버 와이먼은 미국 내 다이렉트 인덱싱 시장 규모가 2020년 3,500억 달러에서 2025년에는 1조 5천억 달러까지 성장할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글로벌 자산운용사들 일찌감치 이 시장에 뛰어든 상황입니다. 세계 1위 자산운용사 블랙록은 2020년에 다이렉트 인덱싱 업체 아페리올이 인수를 했고요. 세계 2위 운용사 뱅가드도 작년 맞춤형 포트폴리오 업체 저스트인베스트를 합병하는 등 해외에선 이 시장의 성장성에 이미 베팅했습니다. 오히려 국내는 아직 초기 단계로 앞서 리포트에서 보여드린 NH투자증권이 베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또 핀테크 기업인 두물머리가 한국투자증권과 연계의 서비스를 선보이고 있습니다. 두물머리라는 이 핀테크 기업은 최근 싱가포르 법인까지 설립해서 싱가포르 자산관리 시장까지 공략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예. 그리고 또 궁금한 점이 뭐 자꾸 저만 계속 의혹을 제기하는 것 네. 같아서 좀 죄송한데 이미 시중에 이제 전문가들이 짜놓은 ETF 상품이 네, 존재하지 그렇죠. 않습니까? 네. 이게 전문가들이 짜놓은 건데 말이죠. 내가 직접 짠다라고 했을 때 이런 ETF 상품들보다 과연 경쟁력이 있는가 싶기도 네, 합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만 이 기존 지수를 추종하는 ETF가 기성복이라고 한다면 이건 맞춤 양복, 테일러 양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액티브 운용 같은 경우도 추종하는 이 기초 자산의 비중을 조절하는 것까지는 가능을 한데 특정 종목을 제외할 수는 없습니다. 이와 달리 다이렉트 인덱싱은 이 포트폴리오 내 종목을 빼거나 대체하거나 비중을 조절할 수 있어서 자유롭고요. 여기에 또 절세 매력까지도 꾀할 수 있습니다. 절세면은 저도 한번 해보고 싶다 생각도 드는데 네. 어떤 방식으로 가능한 걸까요? 네, 미국에서도 이 시장이 커지게 된 이유가 바로 절세인데요. ETF는 한 종목처럼 움직이지만 다이렉트 인덱싱의 경우 개별 종목이기 때문에 손익 통산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도 2025년 금투세 도입 앞두고 있잖아요. 네. 연간 5천만 원까지는 공제가 되지만 그 이상으로는 22에서 27.5%의 세금이 적용되는데 이때 손익 통산으로 절세를 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LG 에너지 솔루션으로 내가 7천만 원을 벌어서 이 세금을 내야 한다면 올해 손실을 본 카카오로 일정 부분 팔아서 이걸 5천만 원 아래로 이익을 낮추는 그러니까 방식입니다. 조절이 가능하다는 네, 거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모건 스탠리는 다이렉트 인덱싱의 유연성은 재무 자문가와 고객으로부터 많은 관심을 끌고 있다며 다이렉트 인덱싱 전략의 절세 혜택은 효율적인 자산군에서 가치가 더욱 높아진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국내에서도 금투세 도입 후 다이렉트 인덱싱의 강점은 더 부각될 전망입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게 뭐 들어보니까 고객들한테는 선택 폭도 훨씬 넓어지고 네. 뭐 재미도 있을 것 같고 절세 효과도 있다니까 장점들은 이렇게 우리가 충분히 들어봤는데 네. 증권사나 운용사 입장에서는 사실 이 사업을 왜 하냐라는 질문을 던져볼 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뭐 비용도 그렇고 많은 돈이 들어갈 텐데 이게 좀 돈이 되는 사업일까요? 아직까지 이 서비스를 상용한 단계는 아니기 때문에 수수료가 명시된 곳은 없지만 오늘 이제 가서 물어보니까 NH투자증권은 투자 금액의 0.04%에서 0.05% 정도의 자문료만 받을 예정이고요. 두물머리의 경우 특정 서비스를 제외하고 무료로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한국투자증권에서도 별도의 수수료를 수취하는 개념은 아니고 모객 효과를 노리고 있었습니다. 당장 이렇게 돈을 벌지는 못하는데 왜 이렇게 다들 열을 올리는 것이냐라고 그러니까요. 한다면 이 새 먹거리를 발굴함과 동시에 경쟁사에 또 새로운 핀테크 업체의 새 먹거리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실제로 올리버 와이먼은 2025년까지 고액자산과 ETF 등 패시브 투자 20에서 25%를 이 다이렉트 인덱싱이 대체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네, 이렇게 기술의 발전이 또 고객의 현명한 투자를 돕는 한편 증권사들의 또 새로운 먹거리로 잡아가는 것 같습니다. 증권부 박혜린 기자와 심층 분석했습니다.